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 셰프님께서 이 영화를 통산 4번 정도를 보셨다고 네네네. 하셨잖아요. 네. 어린 시절까지를 포함해서 4번인 거죠? 그렇죠. 이 4번이었는데 정말 중학생 때 본 건 빼더라도 네. 이번에 방송 준비하시면서만 3번을 보신 건데 그렇죠. 그중에 2번은 좀 별로였다가 네. 3번째에 가서 너무 재밌었다. 이 네, 영화가. 맞아요. 전 그 기점이 너무 궁금해요. 근데 먼저- 재미없었던 포인트는 또 조 셰프님이 어떤 부분을 재미없어 했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지난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던 네. 그 제가 좀 길게 네. 읽어드렸던 그 감상문에서도 어느 정도 나와 있긴 한데요. 네. 제가 재미있게 다가오지 않았던 이유는 좀 말씀을 드리면 영화에서 이제 조지라는 주인공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잖아요. 맞아요. 장애인을 다루는 많은 영화, 네. 아니 장애인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많은 콘텐츠에는 네. 일반적으로 그들이 받는 피해가 부각돼요. 네네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회랄까요? 그 사회는 상당히 냉엄하고 그렇죠. 어목하게 그려지는 게 네. 다수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동일한 자존감을 알리고 네. 짓밟히는 기본권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로 맞아요. 영화가 연출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렇죠.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각성의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런 콘텐츠를 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형태가 익숙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제8요일은 이런 문법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선 주인공 조지가 굉장히 제멋대로입니다. 네. 상당히 좀 감당이 힘든. 보고 있으면 네. 저는 영화의 아주 명장면 중에 하나죠. 네. 그 들판에서 네. 조지를 결국은 내려놓고 아리가 떠나잖아요. 네. 저는 이미 그 전에 내려놨어요. 이미 그 한참 전에 한참 야, 내려. 처음부터 태우지도 않았을지도 몰라. 나라는 작자의 어떤 그 심정을 정도로 보면. 옹졸하지는 않잖아 또. 근데 막 아리가 조지 때문에 곤경에 빠지는 게 한두 번입니까? 그쵸, 그러다가 그쵸.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사람한테 맞잖아요. 두드려 맞잖아요. 트럭 기사. 트럭 기사한테 조지가 주먹 감자 날려. 조지가 자꾸 주먹 감자 날려가지고 그리고 조지가 진짜 감당이 안 돼. 문 잠가놔가지고 얼마나 약올라 이게. 안 열어주는 거야. 저는 사실 못 견뎠을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누구에게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인공 조지가 이렇게 제멋대로거든요. 네. 그리고 사회에서 조지가 받고 있는 핍박이 과연 크다고 할 수 있나? 꼭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도 꽤. 네. 시설도 좋아. 거기 또 좋아하는 또 여학생도 있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지가 너무 영악하고 네. 진상짓도 많이 하고 맞아요. 막 피해도 주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큰 무리도 너무 많이 일으켜. 네. 그래서 저는 이 제8요일이란 영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네. 적어도 표면적으로 대립의 구도로 그리지 않는다는 것이 전 인상적이에요. 이게 되게 신선해요. 좋은 포인트 맞아요. 그래서 선과 악의 구도가 근데 쉬이 판가름 나지 않으면 네. 좀 복잡해지거든요. 네네. 복잡함은 명료함과 상당히 큰 간극이 있고 관객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쉽게 관객이 내가 어느 곳에 설지를 선택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좀 당혹스러워서 재미가 없었을 수 있다. 약간 내가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될지를 좀 정해줘. 약간 빨리 이런 사회를 욕하고 싶은데 네. 이 사회적 약자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하고 비판하고 싶은데 그 비판과 성토의 대열에 쓰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아리면 아리가 뭔가 성인 군자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네. 이 영화가 유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나로 고민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약자가 아닌 진상을 내가 과연 품을 수 있을까? 뭔가 내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을 약간 미워하고 있네. 이런 나 괜찮은 걸까? 내가 다운 증후군 나 수용 못 하겠네.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내 안에 얄팍함이 이제 그쵸. 내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전 그게 조금 이 영화를 네. 외면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원우 씨가 그 지난 에피소드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영화의 시작 부분은 다운 증후군의 사람이 생각하는 인식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 노력을 자크 반 누르말 감독이 했던 게 아닐까. 네. 물론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전 모릅니다만 학술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영화가
좀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다. 근데 이 네 번째를 봤을 때에서야 비로소 네.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음. 내가 이 조지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봐야겠구나. 네네. 조지가 느꼈던 진짜 외로움은 무엇일까? 네. 라는 걸 이제 인식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영화의 좀 메시지를 네. 좀 찾으러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던가요? 조지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장을 정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번째를 보실 무렵에.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재미없는 이유로 말씀드렸던 게 기존 문법과 다르게 전개됐던 영화의 연출 방식인데 네. 저는 바로 이 의외성이 영화 주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됐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사회적으로 보면요. 조지를 일부러 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네. 90년대 프랑스지만 인권의 나라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지한테 이제 조지에게 악행을 가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막무가내의 조지가 그렇죠.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피해를 주죠. 그쵸. 그래 보이죠. 근데 하지만 법적인 문제 없음과 정서의 불편함은 다른 맥락의 이야기거든요. 네네. 조지가 느낀 것은 법적 기본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영화 속에서 네. 조지를 보면 조지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지 않죠. 네. 저는 감독 그 반도 르말? 네.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인간의 기본권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한다. 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네. 그 욕구가 있다를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영화 속에서 조지가 받았던 것은 네. 사회적 배려인 것이지 사랑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조지가 왜 그리 엄마를 보고 싶어 했는지를 네. 엄마를 계속해서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좀 고민해 보면 네. 어쩌면 조지에게 엄마는 대체 불가한 유일했던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조지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줬던 유일한 존재인 거죠. 아무리 제도가 잘 마련되고 사회적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구축이 돼도 네. 그 안에 정말 사랑이라는 정서가 없으면 인간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면 인간은 죽음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네. 그래서 전 제8요일이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사랑받아야만 한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이 영화는 외치고 있다. 감독은. 저는 다운 증후군이나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개하기 쉬워서 네네. 그 배우를 쓴 거지. 네. 실제로 얘기하는 거는 소외된 정서. 그 정서가 제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에 대한 진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깊은 외로움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라고 봐요. 제8요일이 말하는 이상적 사회가 아이들의 마음으로 사는 사회가 아닐까. 왜냐면 그 영화 속에서 다 그 조지를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은. 네, 맞아요. 아이들은 다 조지예요. 조지를 다 좋아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만큼은 편견 없이 조지를 대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시선에서 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네.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적어도 자크 반도르말 감독이 생각하는 네. 조금 더 좋은 사랑이 많은 사회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사는 사회다. 그래서 요새 정말 우리가 많은 뭐 전장현 시위도 있고 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어떻게 소외되지 않게 느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더 그 사람들을 그 제도적으로 그 약자들을 더 편리하게 네. 그들의 기본권을 지켜줄 거는 당연히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동시에 내 안에 있는 편견이 어떻게 부서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어쩌면 지금 90년대의 프랑스보다 지금 2020년대의 한국에서 네. 더 고민해야 하는 문제를 던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영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감독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의 사고 방식을 영화 전면에 배치를 하고 그 사람의 1인칭을 뭐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화를 전개했지만 아주 진정한 의미에서 이 감독은 조지를 장애인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사람으로 본 네. 거예요. 너도 똑같은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지가 저렇게 행동을 하는 네. 거고, 보면은 뭐 식당에서 만난 예쁜
종업원이 있으면 가서 사랑 고백을 하고 상당히 직접적이죠. 예, 거절 당하면 바로 들어 누워 버리잖아요. 거기에서 배를 깝니다. 배를 까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고 그렇죠. 이게 사회적으로는 용인되지 못하는 행동이지만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는 그 안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그렇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원초적이고 아주 태생적인 욕구.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까이더라도 네. 이렇게 막 그냥 하는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품고 가는 방식으로 체면을 그냥 체면을 챙기는 방식으로 추스르는 반면에 조지의 경우에는 저렇게 똑같은 감정이지만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영화에서 조지가 받고 있는 무조건적인 엄마로부터의 사랑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지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불행하게도 조지는 엄마한테만 그걸 받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도 물론 다른 사람들도 엄마 이외에는 엄마만큼은 안 되지만 적어도 그걸 흉내내고자 하는 사랑들이 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뭐 그게 배우자가 됐던 뭐 네. 우정이 됐건 그쵸.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지만 조지는 거기에 결국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그런 또 나는 이제 아리에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아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나 자신의 이제 소명이 다 해버린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마저도 들면서 영화의 결말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사실 그래서 조지는 그 자신이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네. 죽음을 선택한 걸까?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저도 봤습니다만 네. 또 동시에 조지가 남겨놓은 게 있죠. 조지가 보여준 사랑 때문에 아리의 삶이 변화되거든요. 네. 아리의 그 다음 아리의 삶이 네. 환경미화원이나 노숙인들을 그렇죠. 구분지었던 삶이 네. 그의 삶이 그것들이 무너져요. 그 네. 편견들이.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연대하는 모습의 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네. 또 제파르엘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크 반 도르말이 아마 죽음을 그리는 장면이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슬프게 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아주 또 다른 꿈을 꾸듯이. 사뿐하게 네. 가라앉듯이 네. 잠들듯이 그렇게 그 죽음을 그려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로서는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영화 전면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모험이었을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진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예를 들면 조지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고 네. 조지의 사고방식과 조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단점들, 허물들까지도 이 영화는 그대로 노출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조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입장을 갖게 만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맞아요. 뭐 애정이 됐든 약간의 불편함이 됐건 네. 간에 그걸 가지고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아무래도 첫 시도였다 보니까 네. 이제 적어도 이 영화 안에서는 조지 때문에 희생당한 약간의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아까 조시프님이 너무 적절하게 얘기하신 게 요즘 같았으면 큰 사고인데 네. 일단은 개를 그렇죠. 치어 죽이면서 네. 시작하거든요. 사실 이게 조지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리가 눈을 감고 운전을 하는 맞아요. 만용을 네, 되게 부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가 죽고 어떻게 보면 이 관점에서는 개가 희생양인 거죠. 조지 네. 아리를 만나게 해준. 그래서 조지를 가지고 영화를 이끌어 가는데 조지가 정말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그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막 우리 사회적으로는 전혀 통용될 수 없는 민폐. 뭐 정말 민폐인 거죠. 네. 조세프님이 딱 싫어할 만한 그런 민폐를 막 부리면서 근데 그건 뭐 이제 이 영화가 약간 우화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네가 뭐 신발 가게에 미친 재산적인 손실이 얼마고 뭐 이런 것까지를 뭐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마지막에 그 부분 결국에는 그 모든 이제 그 조지의 행동들이 조지의 캐릭터를 형성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아리에게 메시지까지를 주고 아리를 변화시킨 상태로 네.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은 조시프님이 해석하신 대로 정말로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되게 저는 사실 그 기독교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너무 참 예리한 캐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더 큰 구도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한 명의 이 천사의 이게 뭐 꼭 다운증후군이라는 꼬리표가 없어도 돼요. 네. 그냥 이 한 명의 천사의 희생을 통해서 그냥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마지막에서는 이들을 객체화하는 거죠. 얘네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치 그 개를 죽임으로써 아리와의 만남의 장치로 사용했듯이 아리의 삶이 바뀌게 된 물론 아리는 그 전에도 삶이 바뀔 만한 여러 가지 이제 소중한 계기들이 있었겠죠. 이미 조지를 만난 순간부터 아리는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결정적으로
조지를 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못됐지만 너무나 편리하게 네. 조지를 희생시켜 버림으로써 음. 아리가 다음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변화된 모습이 좀 더 극적으로 비치게 만들도록 소모시켰다는 면도 저는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지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 감독이 신이잖아요. 네. 영화에서의 조물주란 말이에요. 네. 영화 감독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물주의 어떤 뭐 권력이랄까요? 이런 걸 이용해서 저는 또 조지를 이건 지금 21세기의 관점입니다. 네, 네.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별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네.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다운증후군을 갖고 있는 혹은 뭐 그밖에 다른 뭐 좀 네.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는 그 뉘앙스는 좀 달라져 있긴 하거든요.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도 그냥 사람이야라는 게 그냥 네, 디폴트로 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특별히 별달릴 것도 없는. 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작년에 봤었던 그 드라마 중에 메어 오브 이스트타운이라는 네, 네, 네. 그 드라마에도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 여동생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막 존재감이 뚜렷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네. 물론 뭐 그 영화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나중에 세팅상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네. 그냥 그런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 거야. 우리 동네에. 또 뭐 메어랑도 잘 지내고 그래 오케이 뭐 잘 지내냐라고 하면서 그냥 그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잘 섞여가고 있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차별이 없는 세상은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는 줄도 모르는 뭔가 그런 그쵸, 뭔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쪽으로 좀 더 우리가 이행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그 출발점에 서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제8일1인 게 아닌가. 오너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네. 실제 상황 속에서 네. 다운증후군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뭐 독립투사의 죽음이나 네네네. 뭐 민주화 열사의 죽음이나 이 죽음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게 돼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네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을 추모하는 것이 그 추모하는 행렬과 네. 그 목적이 정말 순수할까에 오. 대한 고민들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네. 무조건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죽음을 헛되이 생각하지도 않고요. 대단히 존경하는 분들입니다만 네. 그걸 다루는 방식들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네요. 조세프님은 진짜 그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그 삶을 네. 자기 입장에 맞게 각색하는 그렇죠.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싫어하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시는 네, 네. 입장이고 그런 거. 근데 그게 너무 큰 유혹일 것 같아요. 나의 맞아요. 어떤 목적을 맞아요.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너무 쉬운 건데. 왜냐면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죽은 자는 말씀이 네, 없으시고. 근데 그걸 가는 순간에 네.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네. 인간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것만큼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그런 새로운 포인트도 우리가 한번 잡아내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8요일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또 감상평들을 뒷얘기들도 한번 같이 나눠봤고요. 이런 방식의 이 새로운 포맷에서도 저희 뭐 한 줄평 이런 거 있나요? 한 줄평이나 사실 그래서 제가 감상문을 썼던 이유가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감상문에다 일단 다 넣어놓는 게 네네네.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정리를 해봤고 한 줄평을 준비했습니다. 네, 한 줄평 들어볼까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쓴 이유. 네,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발리우드가 생각났어요. 이거 그렇죠. 약간 생각나는 거 있어요. 갑자기 춤을 추는 뭔가 파리와 발리우드가 만난 것 네, 같고 네. 발리우드를 뭔가 예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에 네. 영화가 말하는 것은 조지라는 인물이 보여준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아리의 삶을 바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본체만 취하던 사람들을 아리가 그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아리는 이제 공허한 이전의 아리가 아니라 그 구멍이 채워진 아리니까 사람을 바꾸는 게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감독이 얘기한 것 같아서 이런 한 줄 평을 준비했습니다. 파리우드의 진폭을 견디고 나면 영화는 말하고 있다. 사랑은 결국 사람을 변하게 한다. 좋습니다.
두 줄이긴 하네요. 네. 아, 두 줄이네요. 네. 두 줄 평이면 어때요? 뭐 두 줄 평까지를 갈무리 해보면서 네. 제8요일에 대한 저희의 이번 주 이야기 매듭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 영화의 얘기가 다 끝난 게 아닌 게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영화가 또 있잖아요. 네. 이 영화와 같이 휘감아서 또 네.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 다음 이야기 원우 씨의 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